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1. 노후 자금. 돈 없으면 늙어서 더 서럽다. 우리나라도 장수 리스트가 강조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단시간에 목돈을 모으는 재테크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쉽게 불어나지 않는 적금 통장에 낙심하거나 무리수를 두다가 공경에 처하기도 한다. 노후라는 유령에 현재마저 쫓기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와 장래 수익, 정년 이후에 소요될 노후 자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 일한다는 것은 이제 당위가 되고 있기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나이 들어서도 일을 계속할 때 얻는 이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주말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단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인 대상의 시민광자에 어슬렁거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술 발전에 뒤처진 사람들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인터넷, 디지털, 유비쿼터스 등으로 눈부시게 진화하는 기술을 열심히 쫓아가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고 끌 줄도 모르는 기술적 백지가 되고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다. 2.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과도한 교육비 투자가 가져오는 가장 나쁜 결과는 자녀와 진정한 유대감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교육비를 쏟아부은 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뛰어난 성적이며 이를 토대로 한 고소득 직종이다. 부모의 헌신으로 명문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을 갖게 된 자녀가 가난한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가 원했던 것은 자식의 성공이지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보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지위지향적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은 물질 만능주의다. 그 결과 부모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까지 요구하고도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로 유학을 보내지 못해 시골에서 농사짓는 다른 자녀들이 더 극진히 부모를 모신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한 이야기다. 경제학자 베커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 자녀에 대한 투자는 이타적인 행위지만 이러한 이타적 행위가 자신의 복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는 가장 이타적인 부모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행위다. 수명은 길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면 자원을 양쪽의 복지를 고려해서 현명하게 배분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자세보다 자신의 노후와 자녀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죽음 준비.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나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한다.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장례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들은 나의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라고 안타까워할 것인가? 아니면 예의상 마지못해 참석해 바쁘게 장례식장을 떠날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하면 갑자기 적당히 살아온 내 인생을 뒤집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인생은 정상에 오른 기억도 없는데 어느새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말처럼 인생 후반기는 내리막길이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생명이란 죽음을 대가로 하는 것이며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중간 점검이며 삶을 충실히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가끔은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속담에 더러운 데 쓰는 약은 물과 비누이고 잘 죽는 데 드는 약은 잘 사는 것이다 란 말이 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의 대답은 바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로 귀착된다. 잘 늙는 데 준비가 필요하듯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죽음 준비라고 하면 노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음 준비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노인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거부한다. 따라서 담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젊은이에게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오히려 삶에 대한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죽음에 대해 계획하고 유언장을 쓴 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고 한다. 즉,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미루기만 하던 일에 착수하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을 축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무대 위에 오른 배우가 언제 막을 내리나 시간을 재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패한 공연이다. 연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잊고 있다가 어느새 막이 내리는 걸 알 정도로 몰두해야 한다. 죽음을 인생의 마무리라고 한다면 기승전결의 인생을 살지 말고 기승전전의 인생을 살자. 스콘 니어링의 유언장. 내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유언장으로 자연에서의 삶을 실천한 스콘 니어링이 쓴 유언장을 소개한다. 1. 마지막 죽을 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할 수 있으면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2.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하지 않다. 3.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다. 모든 삶의 다른 국면에서처럼 어느 경우든 환영해야 한다.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의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4. 장례 절차와 부수적인 일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누이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떤 장식도 치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재를 거두어 땅의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 5. 나는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런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